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번 시간은 이순신 병정놀이입니다. 자, 계속 넘어가고요. 현충사에서 이렇게 나온 책들, 책자에 보면 이렇게 연표가 있거든요. 그 연표의 첫 번째를 딱 보면 1545년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나시다. 이렇게 돼 있고, 음력으로는 3월 8일, 양력으로는 4월 28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4월 28일을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로 잡고 우리나라 역사인물 가운데 세종대왕과 이순신 두 분만 국가 기념일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21살 때 보성군수 방진의 외동딸과 혼인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요겁니다.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 그래서 현충사 관리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책자들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볼까요? 2월 무가 급제했다. 식년 무가에 병과 사인, 갑과 을과 병과가 있는데 병과 사인으로 전체는 14등인가?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여기 28살 때 훈련원 별시에 응시했으나 낙방했다. 바로 요 훈련원 별시가 여기 을지로 육가에 있는 그 훈련원을 말하고 말에 떨어져 가지고 버드나무로 다리를 묶었다는 그 서사가 등장하는 그 쪽입니다. 하여튼 자, 그러니까 이순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이 병정론을 했지만 좀 지나서 집안이 이제 문과 집안이라, 그러니까 고려 시대까지는 무가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저 조선 시대 들어오면서 주로 역관이라서 그게 중인이 아니고 중국어를 그렇게 잘했다 그래요.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판중추부사까지 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국정자문회 의장 정도 이런 식으로 되게 높은 거예요. 그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순신 때 와서 이제 무가로 다시. 그러니까 조선 초까지는 이제 문신으로. 그러니까 무신에서 문신, 문신에서 다시 이제 무신 집안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순신 장군 생애 3대 인문적 서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병정놀이, 생가인 건천동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겠죠. 그 다음에 훈련원 별시에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묶고, 자, 그래서 다리 이렇게 묶는 모습. 그리고 백의종군길. 이것은 지금 출발지가 여기 그 종각 사거리 그 앞에 의금부터라고 한 거기에 지금 현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서사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이 병정놀이 서사를 한번 재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라고 대한민국 해군 거기 홈피에 있는 겁니다. 이순신은 어린 시절 영토가 활동했다. 아까 이거 어딘지 알죠? 이변이 행장에서 한 말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모여 놀 때면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어 동리에서 전쟁놀이를 했다. 마음에 거스린 사람이 있으면 그 눈을 쏘려고 해서 어른들도 꺼렸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가지가 없다. 하여튼 어른들도 하여튼 이순신의 신화의 탄생이죠. 병정놀이 신화의 탄생. 하여튼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충소 관리소에 있는 이제 충무공 일생의 십경도로 갑니다. 십경도. 그래서 여기 소년 시절부터 쭉 이렇게 해서 노량해전까지 딱 있어요. 그래서 요 십경도에 이제 소년 시절을 딱 누르면 짠 요게 나오겠죠. 이렇게. 아니요, 짠이 아니고 이렇게 요거 중에 이제 저 소년 시절을 딱 누르면 짠 이렇게 나오겠죠. 짠 이렇게 충무공의 소년 시절. 그래서 여기 이순신은 4월 28일 날 건천동에서 사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다. 행록에 보면 어려서 놀 때도 늘 전쟁놀이를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반드시 공을 장수로 떠받들었다. 처음에 두 형을 따라 유학을 배웠는데 재주가 있어 성공할 만도 했으나 매양 붓을 던지고 군인이 되고 싶어 하였다. 하여튼 이순 장군이 어린 시부터 병정놀이를 좋아해서 결국에는 군인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근데 저는 이순신 장군이 충분히 문과로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문과와 무과가 있으면 무과가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무과가 어려워요.
보통 무과 시험에 됐을 때 평균 나이가 28살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살, 20살이. 근데 문과는 15살도 있고 그래요. 왜? 대가리 좋은 애들은. 근데 무과는 15살은 안 돼. 일단 뼈다구가 안 돼, 뼈다구가. 등치가 또 안 돼. 예. 그 다음에 무예를 하려면 숙련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급제했던 그 해에 급제 28명 중에 군인 출신이 26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뭐 소위, 중위, 대위 막 이런 사람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가 출신들은 그냥 단순하게 칼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총검술의 양, 막 아주 귀신들이 귀신들. 숙련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금추 이남호 선생이 충무공 평생도 10개의 곡이랑 이렇게 구부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병풍을 말합니다. 곡병. 예, 곡병에 있는 10폭짜리 그림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돼 있죠. 그래서 여기 1번 보면, 예, 병정놀이를 그린 겁니다. 자, 요 첫 번째가 되겠죠? 요거죠. 이렇게 돼 있고, 요걸 딱 세부적으로 하면 제일 위니까 이게 원본을 보면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어떤 검색이나 옥션 경매도 나왔는데 이렇게 다 깨져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풀어드릴 수가 없네요. 네, 원문을. 네, 하여튼 이게 제일 위쪽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운데고, 그리고 밑에가 이제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탁 손들고 하여튼 병정놀이 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여기 어디 같아요? 남산이죠. 당연히. 예, 건천동에서 이 정도 계곡이 있으면 여기 남산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봤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추리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현재 병정놀이 재현 행사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노량해전 승첩제에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참여한,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건 이제 칼 들고 와 하는 이제 전형적인 병정놀이를 재현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것보다는 좀 더 재밌는 병정놀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산 현충사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이 다 우리 옷을 안 입었잖아요. 다 그냥 평복을 입었잖아요. 입었는데 방패 같은 거 있으면, 그리고 이런 거 있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 와! 근데 사실 이것은 힘이 세고 쪽수로 물어치면 이게 돼 있어. 이건 전략 게임이 아니니까. 예? 예. 우리 여기 건쌤이 하시기는 진놀이. 진놀이도 괜찮아요. 진놀이. 예. 전략 게임을 해야 되니까, 전략 게임. 하여튼, 이런 식으로 깃발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지 재밌었을 것 같아. 애들이 막 맞고, 이렇게. 근데 이것은 이제 승패를 겨루는 병정놀이보다는 그냥 재현하는 형태의 병정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린 시절 병정놀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병정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년무과를 하자. 소년무과. 예. 이제 참여한 애들이 다 이제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순번을 매기기 위해서 이제 소년무과를 하는데, 소년무과의 이제 종목들을 한번 쭉 봤습니다. 이순장은 어렸을 때부터 활을 잘 쐈다 하니까 당연히 궁술이 들어가지만, 궁술은 우리가 하는 이런 각궁에 이거 쓰지 않고, 대나무나, 저는 어렸을 때 주로 쌀이나무나 밤나무 가지가 있던 밤나무, 왜냐면 밤나무는 그 시골에 가면 그냥 그 논두렁이나 이런 데 그냥 오래된 밤나무들이 있는데, 이게 다 늘어져 있거든. 그럼 그거 잘라다가 그냥 끈으로 하면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으면 이제 대나무. 그죠? 대나무를 불로 혀서 하면 그건 되게 좋고, 안 되면 이제 그걸 잘라가지고, 그죠? 잘라서, 그냥 이렇게, 반 자르면 그거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병태기화 하는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쪽에 뾰족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는, 뭐, 하여튼 이건 뭐, 일단 궁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척전은 아마 도자기 전통놀이를 2주 후에 할 때, 척전이 어떤 건지 문헌적인 게 있으니까,
척은 던진다는 거고요. 전이라는 것은 아니요. 저기 기왓장, 기왓장전. 그래서 도자기나 기왓장이나 벽돌 또는 이런 것들을 깨진 것들 있죠. 잘못 구워져서 그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를 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놀이 방법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겠고, 척전 있고, 석전은 말 그대로 돌 가지고 던지는 건데 이 돌 던졌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표적 관역을 놓고 오재미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속전은 말 그대로 비석치기잖아요. 아니요. 아니 척전도 비석치기. 그러니까 비석치기지 않냐 이거지. 아. 원래 우리가 비석치기가 돌을 던지는 거. 저기 비석을 탁 맞히는 거. 그렇죠. 돌을 던지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저기 청계천에서 했던 석전을 말합니다. 패를 나눠 가지고 막 돌 던지고 막 던지고. 네네네네. 우리 시골에서 많이 했거든.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재미로 하자는 거지, 오재미로. 근데 이걸 때리는 게 아니라 관역에다가. 왜냐면 적의 머리통을 던져야 되니까. 맞춰야 되니까. 아니, 이제 이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정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올해는 불가능해. 계속 수정하고 내용을 잡아서 시나리오 완성하면 내년도 행사할 때 우리가 딱 제안을 하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석전 있고요. 격양은 괜찮을 것 같아요. 격양은. 격양은. 격양하고 비슷한 게 사곡이라고 있었어요. 사곡. 사곡이라는 게 원래는 표창장에 이런 걸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위험하죠. 이렇게. 또는 활을 쏘기도 해요. 작은 활을. 애기활을. 왜냐면 이제 저격병들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사곡이 있었는데, 하여튼 격양이 있고, 그 다음에 격방이 있었죠. 격방. 그러니까 이제 격방도 이렇게 홀을 이렇게 구멍을 와를 집어넣는 건 아니고 탁 쳐가지고 우리 관역 같은 데다가 탁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멍에다가 넣는다든가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서 무과에 맞도록 놀이를 설정하는 거지. 놀이를 뭐 석구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놀이라는 것은 도구가 있으니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수십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통놀이 할 때 너무 전통에 얽매이지 마라. 원형은 가지고 있대. 끊임없이. 그래서 생각한 게, 쌍육을 도자기 이걸로 하면 알이 도자기로 바뀌는 거잖아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나라 그릇의 역사를 거기서 배울 수 있거나 인물이나 이런 걸로 장구쌍육을 하면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왜? 6개씩이니까 24개를 배우고 3개씩이니까 12개. 그러니까 3개씩이 맞죠? 3개씩. 장군이 3개. 그죠? 그러면 12개. 그러니까 36개의 사건이나 36개의 기물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정된 걸 하면 그렇지만 그때그때 그 프린트한 거 아주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놀이를 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축제를 갈 때는 우리가 이제 고정된 걸 한 3개나 4개를 이렇게 가져가서 가, 나, 다, 형 그러면 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겠죠. 여주면 아무래도 청자 중심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토기, 도기, 청자, 백자. 그러면 애들이 이 그릇의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 있고 토기에 중요한 역사적인 토기들이 어떤 게 있고 도기가 있는 거, 뭐 고구려의 뭐 사이장경이나 신라의 그 이형 토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런 것들 하면 애들이 가야 할 토기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 자체가 공부가 되는 거냐. 학습도 되면서 학습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의를 그냥 가르치면서 그냥 익숙하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년 무가를 이따가 이제 우리 회의할 때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소년 무가가 있고,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병정놀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병정놀이의 이제 놀이 방법의 시나리오를 계속 축적을 해야 됩니다. 계속 틈틈이 제가 물어보고 막 그럴 거예요. 제가 계속.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한번 실기실습 우리끼리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어떤 형태로든지 재현 방식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당사자는 아니어도 감독으로 갈 수가 있거든. 감독으로. 아니 누군가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예, 그런 걸 위해서, 예. 그러니까 지도 선생님이 되려면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소년 무과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고, 왜냐면 애들 편가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실력을 한번 겨눠서, 급수도 한번 해보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거의 그 호패 비슷한 데다가 써서 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할 수가 있더라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소년 병정놀이를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논의를 해서 좀 더 보완해서 정말 좋은 병정놀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이제 현재 우리 한청단에서 꿈꾸고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의 중요한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답사나 전통놀이 그 가운데 우리 승경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에 맞는 놀이도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축제나 이순신 이제 행사할 때 우리가 이제 거기를 뚫고 준비를 해야만 주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순신 병정놀이에 대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